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내렸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0.7%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1.6%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왜 빠졌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저는 오늘 저 회원들하고 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영향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종목들 좀 요즘에 신경 써서 매집해놓은 게 좀 잘 올라와서 편했거든요. 실제로 종목들이 뭐 오늘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없어요. 어제 조금 수익 낸 게 오늘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누른 거 하나 정도는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코스닥 지수 이제 좀 급락한 거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를 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도 뭐 DSR, 그 다음에 뭐 동양 피스톤 이런 것들도 상한가 갔고 급등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해 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후 늦게, 그죠? 네, 윤석열 씨가 갑자기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또 상한가를 또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노루홀딩스 우선주, 저기 다 우선주들 이거 다 윤석열 씨 거죠, 그죠? 애니농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상승 종목들 보면 많죠, 그죠? 뭐 덕성, 서현, 그죠? 9%, 8%, 뭐 막 웅진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가 시간에서 급등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따가 9시쯤 그쯤에는 이제 준이 특강을 해드릴 건데요. 조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지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목소리 뭐 화면 잘 보이시고 그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제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뭐 네, 자 1번 찍어주시고 이제 들어가죠.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자, 네네. 네, 김옥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김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수부터 보죠. 네. 원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코스닥 지수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눈 건강과 그죠,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지수를 안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그죠? 놀라실까봐 네. 안 띄워놨어요. 시퍼런이 하나 떨어졌는데, 자, 언뜻 보면은 막 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지수 떨어졌는데 막 이제 웃고 있죠, 그죠? 왜냐면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한두 번에 봅니까, 그죠? 지금 코스닥 지수 오늘 1.6% 이렇게 빠지니까 꼭 여기처럼 이렇게 쏟아질 것 같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죠, 그죠? 네.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지수가 아무튼 좀 많이 빠져가지고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도대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가 떨어졌길래 이렇게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하락을 시켰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수가 하락하니까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 특히 문자반 회원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것 치고는 우리만 보유 종목들 떨어진 거 별로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라온 것들도 꽤 많고요,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어제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대형주들이 올라가다가 눌러줘야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네. 굉장히 좋아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목표치를 채웠죠? 반등 목표치의 최고는 어디예요? 음봉. 여기까지 다 메꾸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살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조금 세게 떨어졌죠. 이건 코스닥이에요. 코스피를 봐야죠.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오늘 마이너스 0.7% 떨어졌어요. 이 정도야 뭐 늘상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0.7%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예요. 항상 그래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이 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가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여드리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 이제 음봉이 하나 떨어졌겠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부터 28위까지거든요. 이 중에서 급락한 게 누구예요? 잘 보시면 급락한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오른 것도 많고 눈에 띄는 게 있죠. 네이버 마이너스 7%, 카카오 마이너스 10%, 셀트리온 마이너스 2%, SK 바이오 사이언스 마이너스 6%. 자, 이게 뭐예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IT라고 부르고 이 두 개 셀트리온이랑 SK 바이오 사이언스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바이오 BT라고 부르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이오와 IT입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거의 대부분 안 빠졌는데 이 두 개가 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스닥에 영향을 줬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쪽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훅 빠진 거예요.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큰 집이잖아요. 코스닥은 작은 집이고, 그러니까 큰 집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은 집에 영향을 끼쳤다 이 소리예요. 다른 거 보면 멀쩡하잖아요. 삼성 멀쩡하고 SK 하이닉스 멀쩡하잖아요. 현대차도 멀쩡하고 삼성 SDI도 멀쩡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나다가 뭐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어때죠? 이 정도야. 기아도 괜찮고 카카오뱅크도 괜찮고 포스코도 괜찮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뭐 괜찮잖아요. 화학, 정유 뭐 괜찮고 그죠? 네. 은행주, KB금융 괜찮고 신한지주 오케이 그죠? SK텔레콤 문제 있습니까? 한국전력 멀쩡하고 문제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요 네이버, 카카오가 문제죠. 왜냐면 시가총액 3위, 5위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 쪽은 볼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주가를 보죠. 네이버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길래 이럴까요? 오늘 거래 터뜨리면서 마이너스 10% 떨어졌죠. 그죠? 대형주가 시가총액 3위 종목이 마이너스 10%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로 환산하면 네, 오늘 하한가 맞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마이너스 10%짜리면 일반 개별주로 따지면 하한가 또는 한 25% 이상의 급락입니다.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거래까지 터지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막 올라가서 원래 그래요. 사람도 높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많이 아프듯이 주가도 그래요. 언뜻 보니까 파동 3번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늘 말씀드리죠. 네, 3개 나오면 보통 쉰다고. 3개 나오면 보통 쉬어요. 네. 요즘에 개인들이 네이버 있죠. 여기에서 그냥 개인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사더라고요. 더 간다고. 믿을 건 네이버밖에 없다고. 심하게 떨어졌죠? 카카오를 보시죠. 마이너스 10%. 제가 네이버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네. 카카오하고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마이너스 7%. 사실상 거의 10%나 비슷하죠. 아무튼 이 정도도 개별주로 따지면 거의 하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는 마이너스 10%. 거래 터뜨리면서 쭉쭉 이것도 확 떨어졌죠. 네. 많이 올라왔죠. 파동이 몇 개일까요? 계산하기 나름이긴 한데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대충 마디 길이가 비슷하다는 거를 눈치가 아무리 없으셔도 아실 거예요. 3개 올라왔죠? 네. 그러면 엘리어트 거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푹 쉬어야 된다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만원짜리 주식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17만원까지 올라왔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23,000원이 최저점인데 여기서 보이는 게 3만원부터 올랐다고 해도 대충 6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쉬어야죠. 그쵸? 네. 좀 쉬었다가 해야죠. 어제 가더라도. 그죠? 예전에 천하의 미국의 그 아마존도 한 1년인가 2년 쉬다가 또 갔어요. 쉬다가. 과열됐던 종목에서 음봉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개인이 많이 들고 있었을까요?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관이 많이 들고 있었을까요? 보여드리죠. 자, 네이버인데요. 자, 거래량 지우고 많이 올랐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검은색이 개인, 빨간색이 외국인,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개인이죠.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최근에 여기 올해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많이 산 게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공부하시려면 카카오 같은 거 보시면 돈 많이 되시겠네요. 아무튼 요즘 최근에 누가 많이 샀어요? 둘 다 개인이에요. 한 대 맞은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시작되겠어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형주니까 뭐 이렇게 10%짜리 음봉이 매일 나오진 않지만 한번 치면은 조금 이제 피곤한 거죠.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카카오가 급락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버리고 누가 샀어요? 그렇죠. 개인이 또 싹 받아줬어요. 그러면 조정이 맞다고 봐야죠. 이해되셨으면 이번 찍어 보시고요. 그렇죠? 이거를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주면 아 이거 그 외국인이 흔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개인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속이거든요. 참고하세요. 네이버하고도 카카오 지금 들어도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아무튼 이제 대표적인 IT, BT 기업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영향을 준 거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었죠. 대형주가 가다가 과열되면 누가 간다고요? 당연히 중소형주 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테마주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주죠. 잡주도가 동전주부터 시작해서 부실주, 잡주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으면 우선주, 품절주, 그죠? 뭐 스펙주도 가죠. 자,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라고 이제 질문 드렸더니 어제 거의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가겠어요?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은 대형주가 또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찐 코로나라는 이제 호재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장대 연봉을 맞았죠. 개인들이 많이 사놨는데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인데 제가 방송이니까 가능성이라고 하지 아마 제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확 눌렀죠. 오늘 재밌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대선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해드려야 시황이 잡힐 거 아닙니까? 저도 지수 얘기하는 거 싫어요. 제가 제일 얘기하기 제일 싫어하는 게 지수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전체로 보면은 자,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다 샀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다 판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업종별 현황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날은 보시면 보이시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를 많이 팔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건 거래소 코스피 기준이에요.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어떻게 돼요? 샀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이해되시죠? 중소형주는 샀다니까요.
코스닥은 애매하니까 보지 마시고. 네. 원래 거래소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 네? 대선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긴 뭘 끝나요? 아, 끝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다 열심히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네.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네, 열심히 매집하세요. 외국인이 뭔가 열심히 사잖아요. 뭘 샀어요? 전기전자 엄청나게 많이 샀네요. 근본적으로 지수를 급락시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전기전자인데요. 그죠? 네. 철강, 금속 같이 사네요. 외국인화 기관이 실적이 좋은가 봐요. 그죠? 화학도 많이 사고 좋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이 운송 장비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오늘 그런 쪽이 좀 때려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매집한 종목 믿고 열심히 투자하세요. 네, 공대지 마시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들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들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대용주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테마주 얘기로 가죠. 아무튼 대용주가 지금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대용주를 꺾어놨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중소형주로 가는 거죠. 돈은 자꾸 이동을 해요. 돈은 자꾸 이동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생각이 이동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고 생각만. 그래, 사야 되겠어, 이거 많이 갈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야, 그냥 저기로 갈까? 어떡하지? 세력들은 돈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돈이 지금 이동하고 있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 중소형주는 이제 개별주 테마주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왜 영향을 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저녁에 유튜브나 어디 가서 이제 무료 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좀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질 거라고 심각하게. 그러면 또 이제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갖고 있는 종목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은 상한가 가고 그분은 상한가를 먹는 게 아니라 먹었어야 되는데 상한가를 먹는 게 아니라 깡소주를 드시는 거예요. 손절했으니까, 잘렸으니까. 상한가 드셔야지 왜 깡소주를 드십니까? 그렇죠? 다 경험 있으시죠, 그죠? 네. 이제 손절하시거나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게 나쁘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세력이 투매를 일으킬 때는요, 그때마다 타겟이 있어요. 타겟. 그때 얘기 드렸죠. 세력이 지수를 급락시키거나 테마주나 종목을 급락시킬 때는 제거 대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니까.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이제 딱 투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번에 지수를 급락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뭐 불나방들을, 신용 쓰는 사람들이나 불나방들을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린이들도 되게 많이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이제 제거가 다 됐을까요? 다 안 됐어요. 아직 남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 털리냐면 반등 나오다가 살짝 꺾으면 거기서 확 털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종목은 지수처럼 회복이 안 됐어요.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죠? 근데 이분들의 종목은 이러고 있거든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여기 있어요. 지수는 여기 있지만,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내 종목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꺾으면 여기서 달달달 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회원들이나 최근에 들어온 회원들 중에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기존 회원들은 지수가 이렇게 꺾이면 은행으로 뛰어간다니까요.
주식 살라고 돈 필요하니까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돈 찾으러.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떨어뜨렸을 때 그 힘들어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규연들이에요. 들어온 지 한두 달 되신 분들. 제가 여기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손절하시라고. 대신에 손절하시면 다른 분들이 주가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손절하시면 급등이 세게 나온다. 급반등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그 말 듣고 손절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안 털리시더라고요. 파시면 안 돼요. 저점이에요. 바닥이에요. 막 사정사정해도 팔아요. 못 믿겠다고. 근데 딱 한마디예요. 파시면 급반등 나올 텐데 다른 분들이 덕분에 수익 많이 났다고 좀 고마워하실 거라고. 그럼 절대 안 팝니다. 절대 안 팔아요. 최근에 그 메가인디, 뭐 윤석열, 웅진, 웹스 이런 거 있죠? 위즈쿠프. 제가 어제하고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엊그제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웹스나 웅진이나 뭐 위즈쿠프 저기 뭐야 그 애니농협, 웅진, 덕선 이런 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메가인디도 비상기업도 추천한 적이 없고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걸 자꾸 얘기했겠어요? 그걸 갖고 들어온 회원들이 너무 많아요. 신규원들 중에.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여기쯤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잡아드렸던 거예요. 팔지 마셔라. 응? 반등 나올 때 파셔라. 이분들 대답은 그래요.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를 봐도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온다니까요. 어떻게든 나온다. 세력이 건수만 있으면 잡아서 올린다.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었죠. 그죠? 네. 반등 나올 때 반등 안 나올 거라고 너무 저기 낙심하지 마시라고. 세력은 건수만 있으면 잡아서 올릴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네. 요즘에 어떤 주 아세요? 최근에 저기 홍준표씨 테마주 이제 대선 중에 하는 겁니다. 홍준표씨 테마주 중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뭐 원래 최재형씨 거였는데 홍준표씨로 막 붙여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막 잡아서 막 올려요. 옛날에 문재인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래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DSR 제가 5년 전에 문재인 테마주였거든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네. 문재인 씨하고 저기 그 홍준표 씨하고는 정반대 아닌가요? 네. 옛날에 저기 서로 대선 나왔을 때 그죠? 경쟁자였는데 네. 바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거 많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낮에 그 회원들한테 그 이제 메가임디나 뭐 비상기업 같은 거 갖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참으셔라. 자르지 말고. 자, 있는 그대로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웅진 이런 거. 여기 있으니까 뭐 거래도 없고 뭐 올라오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나. 그렇죠? 네. 원유큐브로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메가임디에 물리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힘드시죠, 그죠? 근데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양봉 나오죠? 내일은 추가 상승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께 시간에서 급등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참으라고. 그 지수가 급락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지수가 급락하면 오히려 잘 됐다. 왜냐면 여기서 참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는 분들이 여기서 털린다. 그러려면 지수가 확 끌어내리면 된다. 그럼 개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팔 거다. 차라리 지수가 급락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금니 꽉 깨무시고 참으셔라.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걸 여기서 추천한 적이 없고요. 저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팔고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월 달에 팔고 끝났어요. 저희는 한 일주일밖에 안 들고 있었어요. 다 팔았다니까. 끝. 근데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메가임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고 돌아요. 다. 메가임디가 없으면 비상교육 없으면 아시아경제. 거의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방 신규원들 가슴 막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얘기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들고 들어왔어요.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등 나올 때 팔라.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추천한 적은 없지만 반등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그랬어요. 기다리시라고. 좀만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주들은요, 그냥 세력들이 얼렁뚱땅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원래 홍준표 씨 거부터 이제 원래는 홍준표 씨 거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에서 윤석열 씨께 급등을 해서 요거까지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궁금해하실 테니까. 시간에서 보면 윤석열 씨께 급등을 합니다. 덕성우 요거 동해안 2UP, 3UP 이거 저기 다 윤석열 씨 테마주죠. 애니능률도 있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왔어요. 이유는 요즘에 언론사주 고발 그래가지고 뭐 많이 많죠, 그죠? 언론사주관이라고 뭐예요? 네. 윤석열 씨 그 뭐 저기 뭐야 뭐 말도 좀 그래요. 아무튼 뭐 윤석열 씨 그 요즘에 악재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 시켜서 뭐 저기 했다, 뭐 고발을 사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봐도 가짜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치 공작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져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윤석열 테마주 애니능률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지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네거티브에 이제 지쳐버리신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윤석열 테마주, 인맥주, 정책주 뭐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지치신 거죠. 저놈 인간들 그냥 정책 대결을 안 하고 맨날 그냥 서로 싸우고 뜯고 네거티브 하니까 그래서 지치신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빠지니까 이제 지치셔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놔야 되겠다. 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죠? 맞잖아요, 그죠? 왜 1번을 이거밖에 안 찍으세요? 이럴 땐 다 찍어주셔야지, 그렇죠? 네. 네, 1번 찍기 싫으시면 유튜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쵸? 근데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상한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왜 나왔냐면 윤석열 씨가 시간에서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 거기서 18분 동안 열심히 그분 특유의 강한 어조로 뭐라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무섭냐고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잘한 거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상한가 간 거예요. 이 종목들이.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기 기자회견 그거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이제 얘기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면 모를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기자회견 한번 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게 이어질지는 내일 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솔직히 시간에 상한가 나올 만큼은 아닌데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닌데 그냥 세력들이 그냥 물려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아시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갖다 붙인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능률 상한가 네? 덕성 그죠? 네. 거의 상한가죠? 네. 서현 네. 쫙 상한가 급등도 하고 밑에 보면 웅진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그죠? 네. 많아요. 뭐 웹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일 이제 급반등 나오겠죠? 네. 뭐 하겠어요? 반등 나온다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말고 좀만 참으시라고.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앞전보다 반등이 좀 약하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웅진도 반등 좀 나오겠죠 그죠? 네. 인간지표였던 거죠. 위즈코프도 반등 좀 나올 거고 오늘 장중에도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5%또 급등했어요. 위즈코프 이거 보이세요? 개인들이 얼마나 손절을 많이 했으면 오늘 거래량 늘어난 거 항상보다 많죠. 이런 것도 많아요 오늘. 웹수도 시간에서 4%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오면은요 개인들이 이제 거의 지금 네거티브에 지쳤기 때문에 올라올 때 개인들 많이 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는 두세요. 이거 여기서 사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이런 거 여기서 승률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 안 사겠어요? 반등은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반등을 노리지 말고 반등 나올 주식을 살 바에는 차라리 밑에서 이제 본상승 나올 거, 즉 조정 끝나고 눌림목 끝나고 본상승 나올 걸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물리신 분들 잘 해결될 수 있게 건들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네? 여기 들어서 얼마나 드시겠다고. 원유큐브 이런 거 냅두시라고요. 뭐하러 사요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 줄 아세요? 하도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사셔서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니까 개인들이 자꾸 사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사신다고요? 냅두세요 그냥. 그래야지 급반등 나올 거고 개인들이 더 이상 안 살 급반등 나올 거고 물리신 분들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시아경제건, 메가임디건, 비상교육이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맞으면 진짜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요즘 이런 거 강조 많이 하거든요. 냅두라 이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망가졌는데 더 사요? 단타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냅두세요. 그러다 천벌 받으세요. 응? 여러분들 힘들고 물린분들 힘들어요. 그냥 현금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 사세요. 여기 있는 거. 물리신 분들 좀 나오게. 이해되셨죠? 네. 뭐 정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고 물린 분들도 뭘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세력들도 다시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시테마주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니까 장중에 오늘 급등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죠. 오늘 장중에 급등한 종목이 너무 많아갖고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DSR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네. DSR 이거를 우리 현대한테 맨날 가르쳐드려요. 네. 더 사라 이게 이니셜이거든요. 네. 더 사라예요. 네. DSR 제강이라고 있어요. 더 사라 제강. 네. 아무튼 DSR도 오늘 상한가 가고 점프했어요. 박스권 그냥 점프해버렸고 그 다음에 DSR 제강도 급등했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더 센 거였는데 DSR한테 오늘 상한가 양보했어요. 이런 거 급등했고 그 다음에 동양 피스톤 이거 상한가 들어갔고 어제 단톡방에서 추천했다고 알려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일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추가 상승 또 나왔어요. 과열이죠. 한국선제 네. 추가 상승 또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홍준표 테마주 쭉 그냥 쭉 다 얘기해 볼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네. 그러니까 3일이나 경남스틸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홍준표 테마주가 맞았어요. 네. 한국선제도 원래 홍준표 테마주라고 불렸던 게 맞아요. 다른 것도 되긴 하는데 그쪽 붙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MH 에탄올 있죠? 이게 어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뭘로 급등했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로 급등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재형 씨가 별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세력들이 갈아탔어요. 나는 홍준표다 그러면서. 네. 요즘 재밌다니까요. 세력들이 막 바꿔요. 분명히 여기에서 최재형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갈아타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최재형 씨 관련주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왜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재형 씨 관련주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서 일부 이탈해가지고 가는 게 또 있다니까. 나는 홍준표예요. 그러면서 가는 게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한두 개인 것 같죠? 그리고 최재형 씨 관련주가 끝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영풍정 이런 거 최재형 씨 관련주죠? 네,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최재형 씨 관련주가 끝났다고요? 영풍정밀 저번에 설명한 거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거 되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안 떨어지고 더 계속 올라오죠? 최재형 씨게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는데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네. 피닉스 소재. 피닉스 소재는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다중눌림목이라고 일명 미치광이 차트거든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10년 전, 15년 전, 그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오던 차트인데 미치광이 차트라고 부릅니다. 미치광이. 그러니까 버섯으로 따지면 독버섯이죠. 네. 이거 분차트 보시면 아마 기겁하실 겁니다. 상한가 나왔다가 마이너스 10% 때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미치광이 차트. 네. 이거 잘못 건드리시면은 상장 폐지 당하는 고통을 느끼실 수 있어요. 독버섯이에요. 근데 아무튼 부도 차트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전문가가 와도 이거 설명 못해요. 왜냐면 미치광이 차트거든요. 그 다음에 성호태풍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최재형 씨 건데요. 바닥집 혼자 열심히 올라오는데 한일단조 어제 급등 나왔어요. 누가 끝났대요? 하나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물린 1호는 안 올라와요. 최재형 씨 관련 중에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1위가 1호원인데 안 올라와요. 이거 완전히 그냥 배터리로 따지면 완전히 이제 방전돼 버렸어요. 충전 불가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오픈 베이스. 차트를 바꿨는데 안 바꾼 것 같죠.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인들이 일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더 재밌는 종목이 있어요. 서원이라고
서한은 최재형 씨도 되고,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도 되고,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도 돼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 사기는 그러실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거 최재형 씨도 돼요. 헷갈리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오해라기보다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 다 얘기해드렸어요, 옛날에. 대선 테마 종목이 테마가 하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한 종목이 이거는 누구 테마주 딱딱딱 하나만 있을 것 같죠? 명찰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까지는 아니고 5개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최소한 2-3개에서 5개 이상 됩니다. 되게 많습니다. 재료를, 즉 옷을 바꿔 입으면서 합니다. 오늘은 최재형, 내일은 윤석열 왔다 갔다. 이해되시나요? 네. 최재형 씨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 그쪽 이제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최재형 씨 거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제일 극찬했던 게 영풍정밀이잖아요. 사실 영풍정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딴 거 얘기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우리 회원도 이제 눈치채시라고.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고기보단 15%? 2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시간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내일 아마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낙폭과대 심한 것들은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아까 오늘 낮에 보니까 아시아경제 이런 것도 반등 나오죠? 계속 그랬잖아요. 여기서 갖고 들어온 분들이 자꾸 손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멘탈 잡는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추천한 적도 없는데. 아시아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추천했어요. 단톡방에서. 그냥 그리고 우리 끝났어요. 없어요. 답한 지가 언젠데요. 다 팔고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거를 맨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경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 얘기할 때 이따가 주의 특강할 때 조정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건데, 자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걸 사시면 신고가 내기는 거의 어려워요. 신고가가 이게 바로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는 있긴 있는데 10,0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10,000개 중에 한두 개. 확률을 따지면 0.01%예요. 1%도 아니고 0.01%. 이해되시죠? 네. 자, 잠깐만요. 네. 자, 이 정도 올라왔죠, 그죠? 올라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반등이에요. 올라오다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신고가 날려면 여기 뚫어야 되죠? 전고점이 여기니까. 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반등 나는 게 여기였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최고점,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고점, 반등 나왔을 때 고점이거든요. 자, 1, 2, 3 중에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한 번에 찍어보세요. 1, 2, 3 중에 하나만 찍으셔야 돼요. 1, 2, 3 중에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전지를 좀 깔까요? 힘이 좀 좋다. 네, 수급도 좋고 힘이 좀 좋아요. 재료도 좀 나오고. 1, 2, 3 중에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한 번에 2번? 3번이요? 1번은 거의 없으시죠, 그죠? 네.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이 되게 어딘 줄 아세요? 요 사이에요. 여기. 어제 그랬던 거예요. 본전에서 팔 생각은 접으시라고.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3번까지 갔다가 힘이 좀 약하면 내려왔다 또 가겠죠? 그렇죠? 힘이 좋으면 바로 가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못 가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만분의 1이라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2번, 그죠? 네. 2번도 뭔지 아세요? 갔다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상한가를 만들고 붕 떠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바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칼간다기보다 그냥 계속 심심하니까. 왜냐면 물려가지고 본전 오기만을 기다리시면 칼 가시는 거죠. 본전 오면은 바로 던져버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확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번 가봤자 2번까지거든요. 2번이면 어디겠어? 가격으로 따지면 한 5,700원, 800원 그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5,700원 가면 얼마인데요? 수익률이 많아야 20%예요. 양목 나온 거 보고 사셔서 들어가봤자 많이 먹어 20%, 정말 발바닥에 사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내셨다 30%예요. 먹어봤자 요만큼이라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사가지고 먹어봤자 20-30%라고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걸 찾으시라고. 여기 있는 거는 수익률 제한이 없어요. 20%건, 30%건, 200%건, 그죠? 300%건, 아니면 120%건, 130%건.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냥. 여기는 제한이 있다니까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세력이 알아서 개인들을 털어줘요.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근데 여기는 올라갈 때 개인들끼리 싸워요. 본전에서 던지려는 사람, 단타 치는 사람, 뭐, 시끄러워요. 여기는 세력도 잔챙이 세력이 들어와요. 잔챙이 세력. 얼마나 여기서 매매가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매매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면 제가 그러죠. 여기 있는 거 사지 말라고. 냅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물리신 분들 그냥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냅두라고. 여기 있는 거 하시라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또 찾기가 힘드시니까, 그죠? 네.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거, 요걸 갖고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못 나옵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윤석열 테마주들은 지금 여기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과거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라고요. 네? 올라오는데 막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적당히 팔고 다른 걸 바꾸세요. 손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5,800원 6,000원에 샀어요. 계산해주고 6,000원? 여기 7,000원도 있는데 7,000원에 산 사람은 여기 3,500원까지 왔거든요. 뭐야, 반토막이었어요. 최대 50% 아니면 30% 40%까지 손실 났다가 여기까지 오면 거의 손실이 많이 회복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셔야죠. 왜냐면 본인이 실수하셨잖아요. 그죠? 네. 팔고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이거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없는 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그 더 살아 있죠? 네. 더 살아. 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매집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DSR은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눈치 빠르게 이제 홍준표 후발주자거든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빠르게 가잖아요. 상한가 나왔죠. 점프했어요. 전고점 그냥 아침에 점프해버렸어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나오더니 점프했다고. 여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홍준표 시스템아주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갑자기 윤석열 씨가 이제 강하게 인터뷰를 딱 했더니 이제 또 한 건 생겼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쪽의 세력들이 막 이제 낙폭과대주들 있죠. 저 종목들 상한가를 만들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재밌어요. 시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한가 갈 만한 것들도 아닌데 아무튼 세력들이 올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도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서 거꾸로 누가 빠졌겠어요? 네. 한국선제 마이너스 6%, 경남스틸 마이너스 5%, TBC 마이너스 5%쭉 빠졌죠? 그렇죠? 네. 자, 궁금하시죠? 내일 그러면 윤석열 테마주는 상한가 가고 홍준표 테마주는 급락 나오나요? 여러분부터 얘기할게요. 아니요?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홍준표 씨 테마주가 과열된 거는 맞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저기 웅진이나 애니농유를 왜 자꾸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저거는 반등이에요. 반등은 수익이 한 20-30%밖에 안 나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올라와봤자 하루, 이틀, 길어야 3일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시 테마주는 세력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후발주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물리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잘 파시고, 홍준표 시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시간에 의해서 윤석열 시 테마주 급등 나왔다고 해서 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세요.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홍준표 테마주도 갖고 있고 윤석열 테마주도 갖고 있는데 또 저기 또 시간에 보신 분들은 또 심리 흔들릴까봐 얘기 드린 거예요. 리딩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리딩대로. 네. 그러니까 저희 방은 홍준표 씨 테마주도 있고 윤석열 씨 테마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저희는 수익이 항상 나요. 매겼어요. 골고루 사놨거든요. 대신에 이제 애니동률이나 원익큐브 저런 거 없어요. 뭐 했으면 옛날에 다 팔고 이제 지금 없어요. 메가임드도 옛날에 다 팔고 없다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즉 후발주자나 바닥에 있는 거 사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씨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별로 안 떨어져요. 대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홍준표 씨 테마주 오늘도 또 추천했어요. 남들이 생각 잘 못하는 거 하나 추천해놨는데, 자 보세요. 오늘 홍준표 씨 후발주자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해드릴게요. 선발주자는 누구냐면 아까 3일 이런 거예요. 2배, 이건 3배까지 올라왔어요. 딱 3배, 3,000원에서 9,000원까지 딱 3배. 경남스틸 이것도 2배에서 올라왔죠, 그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3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3배 되네요. 4,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왔으니까 딱 3배네요, 그죠? 이게 우두머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가 안 나오죠, 더 이상. 왜냐면 과열됐으니까. 자꾸 뜨기는 더 뜨는데 한국선제도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 상한가는 안 나와요. 상한가 어디서 나와요? 저 밑에서 TBC 여기서 나왔죠. 이거 어제 나왔죠? TBC도 보면은 저점 대비 21선 기준으로 할게요. 21선 기준으로 하면 딱 2배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과열됐어요. 지금부터 사면 이건 되게 위험해요. 과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후발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DSR이었던 거예요. DSR은 올라온 게 21선 기준으로 잡았을 때 6,500원에서 8,000원이니까 한 20%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20%.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거예요. DSR 제강이 당연히 회사 이름 똑같으니까 같은 거겠죠. DSR 제강은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이거든요. 여기가 6,000원에서 어제까지 9,000원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한 50% 올라온 거니까 아직 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급등한 거예요.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어요. 이게 왜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아까 동양피스톤, 이거는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6,500원 정도죠. 여기는 한 8,500원이니까 이것도 한 20%, 30%? 한 20%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여기서 나와요. 뭐예요? 홍준표 씨 후발주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홍준표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다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많이 갔었던 3일이나 경남스틸의 상한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과열됐으니까 그 뒤에 있는 종목들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 2-3개씩 올라오죠. 어제는 MH 에탄올도 상한가 나왔고. 이게 뭐예요? 계속 후발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아침에 당연히 홍준표 씨 테마주는 약간 하락 출발할 거고, 윤석열 테마주는 약간 이제 상승 출발하겠지만 돈이 아직 어디에 있어요? 홍준표 씨 테마주에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를 잘 보세요.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 이렇게 시간에서 급등 나왔죠?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되게 상식적인 건데 개인들이 생각을 잘 못하세요. 자, 윤석열 테마주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상한가 나온 것들이 꽤 있죠. 차트를 보세요. 덕성우죠. 종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종목 보이시나요? 종목 보이면 1번 찍어보세요. 종목 보이세요? 오른쪽 끝에 보이시죠? 종목명 보이죠? 네네. 네. 자, 동양 상호비가 나왔죠? 다 앞에 보세요. 앞에 엄청나게 많이 갔던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이거예요. 동양 EUP도, A농률도, 노루홀딩스 우선주도, 그죠?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덕성, 서현, 그죠? 웅진, 잘 아시는 것만 끝내볼게요.
앞에서 많이 갔던 거죠. 자, 동양우 앞에서 많이 갔었죠. 소렌탄메탈 앞에서 많이 갔었죠. 웹스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승일, 원유큐. 자, 뭐 안 느껴지세요? 윤석열 테마주가 시간에서 급등은 나왔는데 다 흔 거예요. 새 거가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의 상승 나온 게 다 뭐예요? 헝 거예요. 흔 거. 새 건 하나도 없죠. 그럼 뭐예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신지 눈치챘다 1번쯤 보세요. 다 흔 거잖아요. 흔 거 중에서 앞에 많이 갔던 거 중에서 많이 떨어뜨린 거, 여기에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옛날 유명했던 대장주 중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것들 중에서 반등이 조금 나올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테마주를 오늘 시간에서 버린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넘어갈까요 이제? 네. 이해되시죠? 네. 홍준표 테마주 왜 버려요? 물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테마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 시간에 급등했는데 잘 분석을 하셔야죠. 다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옛날 거지 않습니까? 도움되셨죠? 그죠? 네. 윤석열 씨, 지금은 윤석열 씨 테마주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올 때 잘 파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좀 더 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준이 특강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오늘 홍준표 씨 테마주를 더 샀고요. 내일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2개만 오픈할게요. 하나는 어제 오픈했던 거고 하나 더 오픈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얘기했었던 동양 피스톤이, 요거는 이제 단톡방 추천주인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샀죠. 주식은 여기서 하시면 편해요. 6,700원인가 그래요. 6,770원에서 샀다고 보면 요 전후에서 여기 시초가니까. 네. 8월 20일 추천했고 상한가 갔거든요. 네. 보시면 얼마든지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자꾸 떠있는 거 사지 마시고. 라이브하고 단톡방이랑 이제 공평하게 오늘 수익해놨는데 동양 피스톤은 이겁니다. 문자 나온 게 8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됐네요, 대충. 그죠? 보름 지났는데 상한가 나온 거예요. 요게 눌림목이거든요. 바닥 눌림목. 박스권 뚫어버리는 눌림목인데 그거 나오고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흔들어가지고 물량 뺏은 다음에 상한가 간 거예요. 실제 회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동양 피스톤. 오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 수익이 돼요. 이거 추천한 지는 한 보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라이브 쪽 있죠. 라이브하고 문자방은 종목이 같아요. 거기 뭐가 나갔냐면 얘기 안 하고 이제 꾹꾹 참고 있었는데 9월 1일 날이에요. 9월 1일 날 산 게 뭐냐면 DSR 제강이에요. 9월 1일 날 8시 59분에 그때 냈죠. 그죠? 네. 아침에 9시 이전에 추천을 했고 스윙이에요. 스윙으로 홍준표 수혜주 몇 사인 냈어요. 9월 1일이 여기입니다. 사탈 봤습니다. 이틀 뒤에 급등하고 또 좀 오르고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대충 한 51%입니다. 요거는 매수가가 아까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동양 피스톤은 6,770원이 매수가였는데 전후가 요거는 6,750원이었어요. 저는 시초가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날 저점이 아니고 시초가 기준으로. 왜냐면 9시 이전에 보통 추천하거든요. 네. 수익 나죠, 그죠? 네. 이게 차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동양 피스톤을 잘 보시면 어디서 산 거예요? 네. 박스권 돌파하기 직전에 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조정 끝나고 조정 끝나는 딱 그 지점에 산 거예요. 이제 제로 딱 붙었을 때 미리 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굽니까?
DSR 제강 추천한 게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이게 어디에요?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저 밑에서 나와요. 거래 없을 때. 거래 터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던 거예요. 홍준표 테마주 갈 거 인지하고 먼저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만 하고 라이브 추천 주고 예.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동양피스토는 단톡방. 저기는 단기 추천주인데 저기 수익이 많이 나죠. 요거 말고 오늘 저기 좀 급등해서 끝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홍준표 테마주인데 이제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DSR 제강이 어제 이것도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전문가 중에서 본인 그 추천주를 이렇게 유료회원, 정회원들 추천주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 돌파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얘기를 끝까지 안 했어요. 저기 모방에서. 왜요? 이때도 수익이 한 30% 정도 나 있었거든요. 20% 30%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얘기하면 사실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신용미수 몰빵 안 해요. 네. 제가 하도 이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신용미수 몰빵하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무방에서 이런 거 얘기하거나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용미수 몰빵 질러버려요. 저는 저희 방 추천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 방송할 때 여기다가 뭐 관심 종목창도 있고 뭐 이렇게 떠 있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제 보면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는 아예 안 보여드리죠. 심지어 밑에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그죠? 종목 본 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추천주 이제 보실까봐 아예 안 띄워놓습니다. 아예 안 띄워놔요. 저희 방에 회원 가입하시려고 하면 마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네, 저희는 저희 회원들도 신용미수 몰빵 안 치고요. 네,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빨리 나는 편이에요. 딴 데에 비해서. 종목을 아끼잖아요. 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가족한테도 전 종목 얘기 안 해줘요. 저희 삼촌이나 대학교 옛날 동기나 뭐 친척이 와도요. 종목 진단도 안 해줘요. 저는. 그 정도로 전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전문가는 원래 그래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거를 지금 편안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DSR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DSR 제강이 옛날에는 문재인 테마주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쉬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난 홍준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참 그죠? 테마주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갑자기 홍준표 씨래요. 재밌어요. 이러가는 거예요. DSR도 마찬가지고. 이게 옛날 저기 아닙니까? 탄핵됐을 때 5년 전에 탄핵 사건 터졌을 때 그때잖아요. 네. 이게 누가 홍준표 테마주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가는 거예요. 거래 터트리면서 박스권을 거래 터트리면서 올렸죠. 그죠? 네. 자,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혼자서 수익 내기 힘드신 분들은 버티지 마시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그 시간에 급등 나온 종목들은 낙폭에따른 반등 나올 때 잘 이렇게 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홍준표 씨 거는 좀 더 남았어요. 과열됐는데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 내고 잘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주린이 특강 한 10분 있다 할게요. 좀만 이거 좀 더 하고요. 네. 자, 그리고 홍준표 씨 테마주도 이제 과열됐으니까 언젠간 끝나겠죠. 이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개인들 다 물리게 하면 또 세력은 또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갔겠죠. 그 세력은 어디로 갈까요?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집으로 찍어보세요. 홍준표 씨 테마주, 장용급 테마주 다 돌면 자 어디로 가겠어요?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집으로. 설마 3번은 찍진 않으시겠죠?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에이 1, 2번 말 1, 2번? 1, 2번도 뭐 좋은 선택이긴 하세요. 네. 그래도 하나만 찍는다면요. 미정형님은요?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네. 뭐 할 것 같으세요? 사실 1, 2번 다 맞긴 맞아요. 네. 근데 뭘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주린이 특강으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주린이 특강으로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이게 주린이 특강이랑 이어지거든요. 네, 주린이는 남으시고 난 주린이가 아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듣고 나가세요. 왜냐면 오늘 특강은 주린이 특강이라기보단 조금 이제 차원이 높은 거니까 대선적으로 다 엮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어지간하면 나오세요. 네. 남겠다 1번 찍으시고 네, 1번 찍어주시고 네. 들어갈까요? 네. 저 유튜브 항상 저기 좋아요하고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예, 주린이 특강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조정이란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인가? 맨날 조정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개인들은 조정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자, 보세요. 자꾸 조정 온다 이러는데 지금 이재명 테마주하고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조정 얘기를 하면서 주린이 특강으로 들어왔죠. 자, 조정이 뭔지 잠깐 얘기해드리고 아까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 집으로 간다 3번까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조정이란 건 뭐냐면 주가 급락이라고만 아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 급락이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가 급락 플러스 횡보죠. 다른 말로 침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옆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요것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급락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도 나와요. 침체. 거래가 거의 없죠. 예,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있는데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와요. 누가 먼저 오냐면 가격 조정 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와요. 거의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조정은 언제 올까요? 조정은 주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갔을 때 오는 게 조정이에요. 아셨죠? 많이.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갖고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정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진짜 뭐 한 100%, 200%, 300%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아니라 뭐 30%, 50%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대량 거래 터지고 개인들 불나방들 막 신용기수 치면서 들어올 때가 과열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그때 조정을 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에 비례해서 조정이 와요. 항상 올라간 거에 비례해서 조정이 오는 거예요. 많이 세게 올라갔으면 예, 더 세게 길게 지루하게 조정이 오겠죠. 네. 조정은 언제 온다고요? 과열됐을 때.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이 과열된 게 아니라면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하세요. 근데 만약 이런 거 들고 있다?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네이버 카카오는요 조정이 시작된 게 맞아요. 가짜 돌리목 나왔거든요. 벌써 조정이 시작된 게 맞아요. 개인들이 물량 다 받아냈고 그 전부터. 네. 근데 제가 어제 왜 조정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어제 그 얘기하다가 그 저기 갔었죠. 그러니까 애니농협 같은 걸 다시 보세요. 웅진 볼까요? 웅진? 애니농협을 맨날 얘기했으니까 보세요. 웅진의 고점은 차트로 봐서는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고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조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맞는데 5월 말 6월 달이 6월 초죠? 6월 초에 너무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전고점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세게 뭐냐면 그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원래 조정의 시작은 여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한가 비싼 게 하나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한번 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갔죠, 그죠?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잠깐 머리 내밀었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못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오버한 거예요. 너무 떠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조정의 시작은 윤석열 인맥주들 중에서 대장주들급들이죠. 이게 이 종목들의 조정은 4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버한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차트가 이게 뭐죠? 고점 만들 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 헤드 삼산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 헤드앤숄더형이죠. 이거 아세요? 헤드앤숄더형 안다 1번, 모른다 네, 7번. 모른다 7번 찍어보세요. 안다 1번, 모른다 7번. 모르는 분들 많죠? 아는 분들 많네요. 네. 주린이들이 아닌데? 이거 아는 정도 주린이들이 아니에요. 네. 7번도 있으시죠? 네. 자, 주린이들 깡이니까. 네. 헤드앤숄더형이 뭐냐면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네? 요 양쪽이 어깨예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패턴이 나오면 지독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요. 하락 전환형 패턴이라고 불러요. 하락 전환형 패턴. 이거 나오면 상승세가 꺾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거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A눈을 두고 계신 분들 왜 제가 여기서 펄펄 떴는지 아시겠죠? 반응 넣을 때 팔라고 이거였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조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결국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나왔잖아요. 헤드앤숄더. 근데요 이거의 정반대는 뭐겠어요? 앞에다 역자 붙이면 되잖아요. 한자로 뒤집을 역자, 그죠? 네. 이거겠죠? 이게 뭐겠어요? 헤드앤숄더형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락 전환형 패턴이지만 이거는 거꾸로 상승 전환형 패턴이겠죠. 굉장히 강력한 하락 전환형 패턴 또는 강력한 상승 전환형 패턴입니다. 이거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거꾸로 이거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반등 나오면 어지간하면 정리하시라고. 본전에 팔려는 계획을 수정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꾸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헤드앤숄더. 그러면 이게 웅진이죠? 네. 애니농률은요? 다 거기에요. 이제 보이시나요? 저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 제가 그림 그리면 막 배꼽 웃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항상 이렇게 그려요. 네. 이거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네. 다리, 팔, 그죠? 네. 이 이상은 안 돼요.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맨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 그려요. 직업이니까요, 그죠? 네. 이제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헤드앤숄더형이죠. 근데 어디를 깼어요? 전저점을 깼잖아요. 이거를 이제 목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선. 네. 사람 목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쇄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쇄골. 네. 머리, 어깨. 그죠? 깼죠? 올라와봤자 여기 올라와봤자.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조정 시작된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버한 건 아니에요. 상한가는 올라가네. 속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덕성도 볼까요? 이거 보겠어요. 똑같잖아요. 차트가 약간 달라 보여서 그렇지 웅진이 제일 깔끔하죠, 그죠? 애니농률하고 덕성은 뭐예요? 오른쪽이 확 처진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약간 삐뚤어지신 분이에요.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약간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린이 분들한테 편하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로도 깨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나올 때 제발 좀 파시라고. 근데 이제 이 목선을 깨면요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래량도 감소하고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이게 다음에 반등이 이제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조정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가격 조정이 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제 기간 조정이 온다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낸 것 같아요. 이 정도 뺐으면은 가격 조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얼만큼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기간과 그 조정의 폭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50% 올라온 게 있다 치고 50% 올라온 게 있다고 칠게요. 5,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계산해 줄게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짜리 주식이 1,500원까지 올라왔어요. 50% 올라왔죠. 자, 조정을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과열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 한 달이면 돼요. 몇 프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한 달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한 2달이나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통 테마주, 특히 대선주들은 대장주급은 기본 2배에서 많이 가면 5배도 가거든요. 7배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가면 2배 정도 올라가면 보통 떨어지는데 3개월 걸려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쌍바닥을 보통 잡거든요. 이러면 또 3개월 걸려요. 그러면 7배 간 거는요. 떨어지는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9개월. 떨어진 게 또 기니까 들었다가 놨다가 이런 데도 시간이 보통 3개월 걸리는데 한 5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걸리시면요 한 10개월, 그래서 거의 해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 물리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겠죠. 대선주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유니크라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유니크가 뭐예요? 이름 이쁘죠? 3년 전에 수소차 대장주였어요. 수소차 대장주. 네. 이재명 테마주를 따지면은 동신건설 정도 됐어요. 대장주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처음에는 상한가가 잘 안 나왔어요. 처음에 하나 딱 나오고 잘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상한가를 찍었어요. 더 갈 것처럼. 그죠? 네. TV, 그때는 TV만 틀면 수소차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TV만 틀면 수소차. 뉴스를 보면 수소차. 네. 대통령 얼굴 봐도 수소차. 대통령 보고서 대통령 막 수소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눈만 뜨면 수소차. 정부에서 하다 안 되면 서울시에서 수소차. 네. 서울시에서 막 수소차 하다 안 되면 저 부산에서 수소차.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님도 맨날 수소차. 맨날 수소차 얘기가 나왔어요. 많이 갔죠? 개인들이 이제 맨날 TV만 틀면 수소차니까 여기에서 그래 더 갈 거야 라고 샀겠죠. 참고로 여기 사장님이 여기서 자사주를 팔죠. 개인들은 좋다고 사고요 그걸. 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샀어요. 올라간부터 시작해서 눌림목 좋아하시는 초보분들, 눌림목이 아닌데 20일선 반등을 노리는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도 나갔는데 자사주 팔았다니까 사장님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이 나갔는데 저희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갖고 있다가 그때 여기서 같이 사장님이 팔길래 냅다 같이 다 팔아버렸어요. 저희는 제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위에서 사장님보다 이 회사를 잘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제가 아무리 자랑을 하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여기 사장님보다 제가 이 회사를 더 잘 알겠습니까? 이 회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사장님인데 따르는 수밖에요. 그죠? 네. 팔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 걔네들 엄청나게 샀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만. 고점이 여기죠. 언제예요? 1월 18일 날. 그죠? 네. 보통 몇 배 올라가냐면 3,000원부터 13,000원까지 갔거든요. 3,000원대부터. 대충 한 4배? 4배 갔다고 보면 되겠네. 대충 4배로 잡죠. 자, 4배 급등했어. 그러면 떨어지는데 몇 달 걸려요? 한참 걸리겠죠. 2배만 올라가도 3개월 동안 떨어지는데, 자 1월달이 고점이었어요. 언제까지 떨어졌을까요? 바닥 잡은 게 어디예요? 5월? 정확히 6월이네. 5월, 6월. 몇 달 떨어진 거예요? 네, 6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소차의 대장이었다니까요. 반등이 살짝 나오죠? 거래가 여기보다 더 터집니다. 근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정부에서 일본이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까지 얘기하면서 일본이랑 전쟁을 시작했어요. 무역전쟁.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집니다. 여기까지 빠졌어요. 네. 바닥이 아직도 안 나온 거죠, 그죠? 네.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그죠? 다시 이제 세력이 다시 돌아요. 좀 해보려고 낙폭과대가 심하잖아요, 그죠? 네. 좀 해보려고 딱 들어왔어요. 조정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투매가 나온 거죠. 일본이랑 심하게 싸워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리려고 했어요. 쭉 12월까지 빠지다가 1월달 돼가지고 올리려고 이제 돈이 들어왔죠. 자, 이제 바닥인 것 같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어디까지 빠졌게요? 첫 상한가 나왔던 여기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는 그림이 여기까지 빠졌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돌리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 6개월 그리고 횡보 조정 똑같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호재가 나오면 짧아지고요. 네. 해놓고 여기 세력이 재매집을 해주면 날아가는 거예요. 조정이 이래요. 이 무서운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아까 누굽니까? 애니능률이나 그런 것들을 웅진 덕성 그런 걸 겁없이 많이 사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유니크를 왜 갖고 설명했냐면 이거는 운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니능률, 웅진 막 그런 거 많이 사신 것처럼 개인들이 여기에서 그만큼 많이 샀던 게 이거예요. 2년 넘게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언제 올라왔을까요? 수요차 얘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지만 나중에 여기까지는 올려줬어요. 11,000원 여기까지. 이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꼬박 42년 지나서 11,000원까지 올라요. 2년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으면 배당이라도 엄청나게 받았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된 종목을 사시면 다 안 나와요. 유니크가 있었고 요거보다 같이 갔던 게 풍국주정이 있었거든요. 풍국주정은 이만큼 갔어요. 이거는 한 이게 9,000원이었나? 9,000원부터 28,000원이니까 이거보다 4배? 3배? 3배가 잡죠.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하면 뭐 4배 되고요. 3배, 4배 올라갔거든요. 아까 유니크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풍국주정도 많이 사긴 샀는데 유니크보다 덜 샀어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몇까지 떨어지죠? 자, 1월달이 고점이죠? 언제요? 6월달. 6개월 동안 떨어집니다. 이게 조정입니다. 그리고 자, 세게 들었다 놓죠?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는 오는데 맨 위에는 안 와요.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그 밑에까지는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즘에 그 얘기해드리죠.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개인들의 본전은 보통 어디냐면 여기 올라올 때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21선인데 물리신 분들의 대부분의 매수가는 21선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여기 주리인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매물대 그런 거 잘 보는 거 어렵죠, 그죠? 주리인 분들은. 네. 그러면 대충 21선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여기서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내 매수가가 여기다? 그러면 본전에서 팔 생각을 접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몰렸겠네요. 그죠? 이 손을 확장해 보자고요. 여기잖아요.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서 걸려요? 바로 거기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개인들이 몰려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그 밑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몰리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이 정도면 반토막이에요. 50% 반토막 났는데 본전 근처에 와서 손실이 이제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좀 파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못 팔아. 왜냐면 6개월 동안 반토막 났었는데 보니까 거의 본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바뀌신 거예요. 본전에서 꼭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단타 실력이 안 느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원치 않는 스윙, 중기,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단타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타 실력을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를 많이 쳐야죠. 그렇잖아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테니스를 많이 쳐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가수도 연습을 많이 해야죠. 단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단타를 좋아하면 단타를 많이 쳐야 되는데 사가지고 거의 끌려당겨요. 제가 보기에는 스윙 중계하시는 분들, 스윙이나 중기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 들고 있어요. 웃지 마시고 공감 가면 자 9번 찍어보세요. 네, 맞죠, 그죠? 네. 아니 단타 배우시는 분들이 스윙 중장기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종목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단타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네? 단타 잘 치고 싶으시면 저기 우리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제가 3개월 안에 고수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라니까요. 네. 단톡방 들어오시면 종목이 받쳐주기 때문에 단타 금방 납니다. 네. 믿고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윙 중계하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 들고 가요. 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 조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사셔가지고 언제 팔아요? 조종이 끝날 때쯤에 팔아요. 조종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이 조종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정리한 다음에 금요일에 또 해드릴까요? 괜찮으면 일반 찍어보시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10시 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고 금요일날 더 해드릴게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낫겠죠, 그죠?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죠? 네. 자, 또 마무리 져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잘 파세요. 네? 반등 나올 때 본전에 잘 안 와요. 무리신 분들 본전 근처만 와도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복구됐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뭐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하신 거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무슨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점에서만 샀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고점에 사신 거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사신 거예요. 언제 파시냐면 조정이 끝날 때쯤에 팔아요.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끝은 어디겠어요? 예, 주가 바닥이죠. 요쯤에서 털려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언제 털릴까요? 자, 가격 조정의 끝은 최저점이죠. 자, 기간 조정의 끝은 어디겠어요? 기간 조정의 끝은 돌리다가 급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급등 직전에 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큰 손실과 화병을 얻습니다. 팔았는데 3개월, 6개월,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다 좋은데 조정에 걸려들면 이제 3개월, 6개월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수익도 안 나고 손실 많이 난 상태에서 한층을 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지겨워서 팔았더니 거기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상처 있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언제 파신 거예요? 기간 조정 끝났을 때 파신 거예요. 여기서는 가격 조정 끝에서는 공포, 두려움, 극도의 불안, 그죠? 네. 기간 조정이 끝날 때는 뭐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인내심의 한계, 답답함, 섭섭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팔아야 되겠어. 항상 그래서 조정 끝날 때 사세요, 제발. 조정 시작할 때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눌림목 기법이 잘못되셨어요. 이거는 또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네. 가짜 눌림목이에요. 조정을 끝날 때 사셔야 돼요. 아까 그 DSR 제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겠어요? 조정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조정 다 끝내놓고 박스권이 뭐냐면 조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날 때쯤에 사서 수익 낸 거잖아요. 아까 동양 피스톤이 더 좋아요. 설명하기에는. 네. 이게 뭐겠어요? 조정 끝날 때쯤에 산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됐죠? 대량 거래, 그죠? 돌파했다가 못 나갔죠? 그 다음부터 박스권이었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1년짜리에요 이거. 1년짜리인데 갑자기 7월달에 돈이 보이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가 8월 달에 살짝 들어올린 거예요. 박스권 돌파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3일 한국선제 뭐 이제 그런 경남스틸 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두머리가 아니거든요. 후발주자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홍준표 테마 주세요? 그럼 아닌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준표 테마주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형님들 딱 쉬러 들어가니까 이제 가는 거죠. 형님들은 쉬세요. 제가 갈게요. 이게 뭐예요? 조정 끝났을 때잖아요. 끝났을 때.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을 설마 원해서 사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사셨을까요? 주식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끌려 내려오셨죠? 거의 다 매수 이유가 그거세요. 눌렀다가 또 갈까봐 눌림목인 줄 알았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이제 끝날 때 사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1, 2, 3번 중에 뭘까요? 라고 했는데,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답은 돌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고점을 가장 먼저 찍었던 게 누굴까요? 동신건설 같은 거겠죠? 동신건설 고점이 동신건설은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월 달일까요? 4월 달일까요? 자, 찍어보시죠. 이재명 테마주, 인맥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동신건설인데, 동신건설은 조정을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달이죠. 12월에서 1월인데, 자, 1월일까요? 4월일까요? 네.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찍어보세요. 생각 잘해보고 찍으세요. 1번일까요? 1월일까요? 4월일까요? 2월은 없어요. 1월이냐 4월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정확히는 12월인데 그냥 1월이라고 하면 돼요. 토탈스피드나 수산 INT 이런 것도 1월달이거든요. 그냥 1월이라고 하면 돼요. 4번도 오히려 많으신데요. 1번입니다. 1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반등 나온 겁니다. 살짝. 그러니까 원래 조정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리고 수산 INT를 보죠. 이 친구는 고점이 언제였어요? 보이시죠? 1월 달이죠. 중간에 이거 반등 나온 거고, 동신건설이 아까 반등이 세게 나왔던 거예요. 아까 그 애니능률이라고 한 것처럼. 아까 다 얘기 드렸는데, 그죠? 저 밑에 있죠, 그죠? 네. 얼마나 지났어요? 날짜 계산해 보세요. 아까 윤석열 테마주가 먼저 갈 거냐, 그냥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가 다 끝나고 나면, 장영급 테마주들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홍준표 씨,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가 갈 건데, 그럼 누가 먼저 갈 가능성이 높냐였죠? 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거 중에 뭐 보면 돼요? 애니능률 보면 되죠. 이게 우두머리였으니까. 애니능률은 고점이 어디였어요? 조정을 시작한 게 어디예요? 고점은 여기지만 조정을 시작한 건 여기라니까요. 이 친구는 언제예요? 4월 달이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4월 달이에요. 웅지는요? 웅지는 4월 달이고, 저기 덕성도 언제요? 원래는 4월 달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오버해서 그렇지. 네, 여기란 말이에요. 조정은 언제 끝날까요? 더 주린이 분들이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더. 조정은 언제 끝나요? 네, 충분히 푹 쉬었을 때. 그러면 누가 먼저 가겠어요? 충분히 푹 쉰 애들이 먼저 가겠죠. 그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누가 가겠어요? 준비된, 푹 쉬었는데 준비까지 해놓은 친구들이 가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마무리 여기서 짓죠. 이해되셨나요?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 뭐 정책주인지 인맥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인맥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아셨죠? 네. 지금은요 단타만 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시장이 안 좋다고요? 누가 그래요? 단타만 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저희 단톡방에 유라 단톡방이 또 있는데 거기는 단기 추천주하고 단기 추천주를 내거든요. 근데 단타 치라고 드리면 거기서 좀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한 2,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단타 안 칩니다. 스윙이나 중기로 가져가지. 종목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라이브도 좋지만 거기도 좋거든요. 지금은 단타만 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제가 3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이상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전생에 앵무새였나봐요. 자꾸 이상하게 3번 이상 얘기해요. 그렇죠? 전생 같은 게 어딨어요. 네. 아무튼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오늘 이제 했던 얘기 조정은 제가 잘 메모해놨다가 금요일날 주리 특강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네, 주식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 여기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목요일이죠, 그죠? 네. 목요일날 제일 열심히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말을 대비해서 수익을 좀 끌어올리셔야죠, 그죠? 네. 내일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투자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푹 쉬세요. 네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